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토지에 대한 다양한 공부도 하고요. 직접 임장도 다니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직장인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서 발품을 팔면서 조사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토지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토지의 28개 지목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투자 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향후 지속적으로 짚어나가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토지를 통해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예쁜 목소리로 저희 직원이 저희 지휘를 받아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총 28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장래 토지의 쓰임새라고 한다면 지목은 토지의 현재 쓰임새라고 할 수 있는데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며 토지의 성격,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소유권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농지에 속하는 전, 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전은 쉽게 말하면 밭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약초,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전은 답보다 땅이 밑으로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토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을 대지화시키는데 비용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답은 논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전보다 밑으로 땅이 꺼져 있기 때문에 전보다 대체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전과 답의 지가를 비교하여 답이 많이 저렴할 경우 매입 후에 성토를 하면 되지만 대신 꺼져 있는 높이가 사람 키보다 깊은 2m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목보다는 용도 지역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신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으로 사과, 배,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지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을 말합니다.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를 말하고요.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등으로 전, 답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도 있고 경사도도 있기 때문에 대지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점점 임야에 제한을 두기 시작해서 잘 알아보고 개발이 가능한 임야, 준보전 산지인지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대지라고 하는데 주거,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는 비용을 들여서 대지로 바꿔야 하고 농지에서 대지를 만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는 이미 바뀐 후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답, 과수원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나머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장을 짓고 학교를 짓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요. 원래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부분들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제방이 있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인 하천이 있습니다. 또한 국어는 인공의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로 원래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죠. 하지만 맹지 옆에 국어가 붙어 있으면 국어 점용 허가를 통해 도로를 낼 수 있고 이는 건축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댐, 저수지, 소류지,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인 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유원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용지, 사적지가 있고 묘지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 땅이 되더라도 묘를 함부로 이장을 할 수 없고 권리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 허가가 난 후에 잔금을 치르겠다든지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 쉽게 보기는 힘들지만 투자 가치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모두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집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 등이 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장래 토지의 쓰임새라고 할 수 있죠. 국가에서는 땅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목적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이처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용도지역의 정의를 보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여 있는 내용처럼 건물의 용도, 면적, 높이 등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용도구역 또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만 적용이 되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하나의 토지의 중복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지역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어떤 부분들을 법으로 정해놓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지는 않고 몇 가지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1,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요. 규제 내용을 보시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지죠. 건물 전체 면적을 제한하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짓기에 적합하고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300%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에는 아무래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적합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준주거지역도 좋지만 용적률이 500%까지이기 때문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비교적 비쌀 수밖에 없겠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에 용적률이 1500%까지이기 때문에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고 초고층 건물들이 있는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을 보시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는 준공업지역이 경공업, 그리고 주거, 상업, 업무의 기능을 보완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의 마지막인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전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생산녹지지역도 주로 농업을 생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이 그나마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풀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기도 하죠. 이제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도 높아 더 많은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농림지역은 농사밖에 할 수 없는 땅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지구는 하나의 땅에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지구는 총 9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지구의 정의를 보면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쓰여 있는데 토지 투자를 하려는 분들께는 당연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구 하나하나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지구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도만 숙지하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 5가지는 모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중에서는 바로 3가지의 지구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 용도 등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적인 측면으로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또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세분화되어 나뉘는데 오늘의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고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라는 내용만 봐도 용도지구에서 말한 내용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곳으로 용도지구와 중복해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도 하는 이 구역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완화하는 내용으로 나뉩니다.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완화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내 땅의 가치가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나머지 구역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살펴보자면 이 구역은 사전에 미리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찾아보고 아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도시를 정비한다는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고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